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4. 인체의 방어작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비특이적인 방어작용과 달리 특이적 방어작용은 특정한 항원 자체를 인식을 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T림프구와 B림프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항원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이제 항상 언제나 작동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특정한 이제 균 자체가 들어왔었을 때 걔의 특화적으로 이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림프계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자, 림프계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제 우리가 혈액을 순환하는 곳을 혈관이라고 하죠. 림프가 움직이는 것을 림프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림프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2단원에서 영양소 중에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되었었던 그 관 있잖아요. 약간은 백색의 탁한 그런 게 흐르는 그 관이 림프관이었었고요. 거기에 흐르는 액체가 림프였었어요. 이 림프들이 모여있는 곳이 림프절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절이 마디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목 아래쪽 같은 곳에 많이 분포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균에 감염되게 되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목 아래쪽이 이제 살짝 부어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원체로부터 침입을 막게 되는 림프구가 이 림프계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방어작용이 일어날 때 면역과정 중에 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침입을 하게 되면 림프를 통해 림프절로 운반이 되어져서 제거가 되는데요. 림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림프도요, 혈액과 마찬가지로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것은 조혈은 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요. 거기가 만들어지는 근원이 되는 세포를 조혈모세포라고 불러요. 골수는 영어로 bone이라고 쓰는데요. 뼈죠, 영어로. 그래서 얘네들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 모두 다 동일하지만 골수에서 이후에 성숙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B림프구라고 부르고요. 골수가 아니라 혈액을 따라서 가슴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T, 사이머스의 T자를 따서요. T림프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곳은 모두 동일하지만 이제 성숙하고 분화하는 장소에 따라서 이제 그 이름을 붙여서 B림프구와 T림프구로 구분을 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T림프구의 경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포 독성 T림프구이고요. 다른 거 하나는 보조 T림프구입니다. 세포 독성 T림프구의 경우에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세포 그 자체를 이제 독을 주입을 해서 죽일 수 있는 세포성 면역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사이토톡식이라고 하는 그 세포 독성이라는 말자가 이게 톡식이 독이죠. 그래서 세포에 독을 주입을 한다라고 해서 TC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조는 영어로 help예요. 그래서 보조 T림프구를 TH세포라고도 씁니다. 우리는 한글 명칭 그대로로 적도록 할게요. 보조 T림프구와 세포독성 T림프구 용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보조 T림프구의 경우에서는 남들 도움을 주게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게 되는지 아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균이 들어왔습니다. 이 균을 대식세포가 먹게 되죠. 대식세포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염증 반응과 식균 작용에서 그 식균 작용을 돕게 되었죠. 그래서 대식세포가 먹게 되는 이 항원을요,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보조 T림프구가 항원 제시를 하게 되면 보조 T림프구가 인지를 하게 되고요. 특이적 방어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항원 제시, 항원 조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항원이 무엇이냐? 우리는 병원체밖에 배우지 않았었죠. 항원이 무엇인지 아래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는요, 병원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병원체는 쪼개지게 되면 이렇게 항원 조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항원 조각들에 딱 적합하게 이제 막는 거를 항체, 그 다음에 이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균의 성분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항원과 항체라는 용어를 이제부터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이 항자가 무엇이냐면 저항하다에서 쓰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티젠이라고 하고요. 항체는 영어로 안티바디라고 부릅니다. 항원은 안티, 이제 저항한다라고 하고요. 젠은 제네시스, 제너레이션에서 모두 다 GEN을 따온 것인데요. 얘가 발생, 태초의 근원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게 하는 근원이 되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이제 항원이라고 하고요. 이 GEN을 유전자 진에서도 쓰고요. 이제 유전의 근원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제네시스 같은 이제 창세기라든지 발생하다, 기원하다에 모두 다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GEN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근원이 되는 거,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로서 체내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항원이라고 부르고요. 이 항원에 대항해서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걸 저항하도록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물체다. 항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몸체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원은 저항하도록 하는 근원이 되겠고요.
항체는 내가 내 몸에서 저항하도록 만들어내는 물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항체는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을 말을 하게 됩니다. 항체의 정의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비림프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밑줄 치고 가도록 할 것이고요. 대부분 성분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분해가 되어져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항원과 항체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굉장히 단순해요. 항원 항체 반응이다. 그냥 이렇게 부르고요. 딱 적합한 항원과 딱 적합한 항체가 두 개가 마치 열쇠와 이제 자물쇠가 딱 맞아떨어지듯이 그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그걸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항체는요, 특정한 항원과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특이적 방어작용 내용이 되어져 있어요. 얘네들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그림이니까요. 잘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조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대식세포에 의해서 이제 병원체가 먹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먹히게 되면 병원체를 잘게 쪼개겠죠. 그러면 이러한 쪼갠 것 중에서 항원이라고 하는 것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분해가 된 채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항원이 이렇게 제시가 되겠죠. 항원이 제시가 되더라. 그럼 이 제시간에는 누가 인지를 하냐면 바로 보조 T림프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보조 T림프구를 조금 더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이 회색깔이 지금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그림이 잘 안 보일까봐 이렇게 동그라미 쳐볼게요. 얘네들이 핵이에요, 핵. 그래서 보조 T림프구가 인지를 해요. 자, 보조 T림프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항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뭐 이러한 모양도 있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은 했지만 뭐 이러한 모양도 있고 그러겠죠. 그 중에서도 제시된 항원과 딱 맞는 애가 우리 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량의 보조 T림프구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인지되는 원리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요.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걸 잠깐만 설명하자면 세포 내에서 있었던 이제 움직이다의 그 키네틱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움직이도록 이제 활성화되도록 하는 물질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 보조 T림프구가 그 결과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딱 맞는 애가 우리 몸에서는 몇 개 개수는 굉장히 적어요. 이 적은 것들이 개수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 분열, 정확하게는 체세포 분열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식이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정보를 전달을 해주겠죠. 보조니까요. 스스로 뭔가를 죽이고 사멸이 직접 관여한다기보다는 다른 애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도움을 받는 첫 번째 아이가 바로 세포 독성 T림프구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이토카인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활성화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주변으로 수많은 세포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포들. 이렇게 세포들 중에서 내가 감염이 되었어요. 감염이 되게 되면 자기가 감염이 됐다는 걸 표시를 하게 됩니다. 나 감염됐어 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세포 독성이 그래 널 죽여줄게 하고 같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독성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분비하는 것이 이제 퍼포린과 그랜자인 같은 물질들을 이제 분비를 하고요. 세포를 터뜨리게도 되고 또는 이제 세포 사멸 경로를 촉진을 하게 되면서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용어가 굉장히 낯선 것들이 순식간에 많이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독성 물질로 직접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게 되는 걸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B림프구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같은 종류가 아니라요. TH세포들 중에서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개수가. 그 중에서 일부는 보조 T림프구와 세포 독성 T림프구를, 일부는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된 B림프구는 색깔을 조금 달리 해볼게요. 활성화된 B림프구는요. 개수를 많이 늘려지게 됩니다. 개수를 조금 더 늘린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B림프구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중에서 일부는 형질세포라고 하는 것으로요,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요. 일부는 기역세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형질세포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형질이 혈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몸 안에서 이제 액체 성분처럼요. 굉장히 투명하고 맑아요. 혈장이 맑은 액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맑은 액체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생겨져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얘가 핵이고 주변에 소포체와 골지체라고 하는 물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 소기관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항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 덩어리다라고 했었죠. 이런 항체들을 만들어내면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균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요.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거나 독성이 없어져 버리거나 다른 대식세포 같은 것들에 의해서 쉽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균을 제거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은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게 되는데 이제 분업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업화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형질세포라고 하는 것이 항체를 만들어내고 이 항체가 항원과 결합을 하면서 균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열심히 죽였는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른 균이 재침입했을 경우에 재빠르게 항체를 만들어내는 형질세포와 수많은 기억세포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보다 빠른 속도로 도움을 줄 수 있더라라는 것이 체액성 면역입니다. 최종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까지였냐면 대식세포가 병원균과 만났어요. 그래서 항원을 제시하는 이 과정까지는 우리도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식균작용이 되겠죠. 당연히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보조 T림프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되고 증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포 독성 T림프구와 반응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B림프구와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세포 독성 T림프구가 활성화되고 증식이 되면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와 반응을 하게 되면 B림프구는 다시 증식, 분화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질세포의 경우에서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기억세포는 다음을 기억하면서 똑같은 항원이 재침입했을 경우 똑같은 항원이 재침입했을 경우에 보다 빠른 속도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를 만들어내서 다량의 항체와 다량의 항원 항체 반응을 유발을 하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균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처럼 세포를 직접 죽이는 것을 우리는 세포성 면역, 그리고 내 몸 안에 항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심 분리를 했을 경우에 이제 아래쪽에 혈구성분과 위쪽에 혈청 성분이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체액을 이용을 한 세포를 사멸하게 되는 이 과정을 체액성 면역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37쪽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세포성 면역의 경우에서는 항원이 침입을 했었을 때 대식세포가 우선 먹습니다. 그리고 항원 조각을 제시하게 되죠. 제시한 항원 조각을 빨간 색깔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나면 보조 T림프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 보조 T림프구는 해당하는 항원 조각과 딱 맞는 보조 T림프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증식하고 분화를 하게 되면서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신호물질을 분비하면서 세포 독성 T림프구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지나다니고 있다가 감염된 세포 종합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항원 조각과 딱 만나게 되면 바로 세포 독성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면서 이 세포를 사멸시키는 과정을 하는 것이 바로 세포성 면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체액성 면역의 경우에서는 똑같이 제시되어져서 있었던 정보를 보조 T림프구가 제일 먼저 인지를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인지되어져 있었던 정보를 이제 누구에게 주냐면 B림프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B림프구는 이걸 가지고 증식을 하고 분화를 하게 될 겁니다. 얘네들은 모두 다 이제 핵이 있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로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화하게 됩니다. 분화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분업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편할 것 같고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각각 역할을 나누어지게 되는데 형질세포의 경우에서는 항체를 만들고 기억세포의 경우에서는 다음번 침입을 했을 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재빠르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세포가 다시 재침입을 했을 때 동일 항원이 재침입했을 경우 빠른 속도로 형질세포와 많이, 기억세포도 많이, 그럼 형질세포에서 당연히 항체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보다 빠른 속도로 다음번을 기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은 비세포라고 하는 것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할 수가 있겠고요.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기억세포는 형질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형질세포는 기억세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제시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형질세포는 항체 만들고 끝이에요. 항체 개수 줄어들고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균 더 이상 없으면 형질세포도 개수가 엄청 줄어들어요. 기억세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질세포는 이제 단백질을 만들 때 필요한 골지체와 소포체 같은 것들만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 침입을 했을 경우에서는 항체가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요. 2차 침입의 경우에서는 다량의 형질세포와 다량의 기억세포가 기억세포에 의해서 빠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양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요. 지금 아래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항원 A를 처음에 주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 구간에서는 반응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식세포가 보조 T세포에게 항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식세포가 보조 T세포에게 항원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원 정보 제시 중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왜냐면 항체 농도니까요. 아직 항체는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항체가 이제 이후로는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 항체 농도는 바로 형질세포에 의해서 얘가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B세포, 형질세포, 항체 A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균이 죽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여기서 보면 지금 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형질세포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균이 죽었으니까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항체 숫자도 그 결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항원 A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2차 침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졌었던 어떤 것이 관여를 하는 것이다? 기억세포가 관여를 하는 것이다. 색깔을 칠해보면 기억세포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기억세포에 의한 걸 작성을 한번 해보면 기억세포는 크게 두 가지. 다시 형질세포, 이때 숫자는 당연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세포의 숫자도 많아요. 이때 형질세포가 많으니까 당연히 항체의 양도 많겠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하고 있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항체 B의 경우에서는 느린 속도로 이제 초창기와 똑같죠. 항원 A를 넣었을 때 똑같은 식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항원 B에 대한 항원 정보가 제시가 보조 T세포에게 되어져 있는 과정이고요. 이 항체 B는 1차 침입이기 때문에 A와 무관하게 다시 한번 1차 침입의 경로를 거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을 보면요. 1차 면역 반응은 항체 생성까지 시간이 길고 항체 생성 속도가 느리면 생성되는 항체 농도 양이 낮습니다. 반면에 2차 면역 반응의 경우에서는 기억세포가 형성이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항체 생성 시간이 짧고 생성 속도도 빠르고 항체 농도도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 사람이 사전에 균에 감염되었는지 아닌지를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항체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아서 제대로 면역체계가 확립이 되어져 있는지를 아는 방법도 항체 농도가 빠른 속도로 다량의 양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기존의 면역세포가 기억세포를 잘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도 모두 다 면역세포, 즉 백혈구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항원 A와 달리 항원 B의 경우에서는 이제 두 번째 텀, 2차 침입 항원 A가 들어왔었을 때 처음 주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항원 A와 B가 독립적으로 서로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내용을 추가적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해놨어요. 혹시 궁금한 사람들이 이제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제거가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할까 봐서 오른쪽에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놨었고요. 오늘 설명한 내용을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방어작용에 대한 이제 특이적인 면역 작용까지도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